자, 안녕하세요. 축구쟁이 뼈트레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온 2주의 축구썰입니다. 이번 주는 이제 곧 시작할 도쿄 올림픽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올림픽은 7월 23일날 개막해서 8월 8일 폐막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남자 축구는 7월 20일, 2일 이집트, 스페인 경기를 시작으로 마지막에 8월 7일 결승전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보통 여름에는 이제 축구 팬들이 볼 게 이제 국내 K리그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유로부터 시작해서 코파 그리고 올림픽까지 볼 게 정말 많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올림픽 대표팀의 건승을 기원하며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자, 먼저 이야기할 것 우리나라 대표팀 명단입니다. 자,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는 김민재 선수가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소속팀과의 차출 문제 때문에 김민재 선수 대신에 김천 상무의 박지수 선수가 대체 선발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지금 우리나라 대표팀 명단을 보면은 센터백이 박지수 선수 이외에 이상민이랑 정태욱밖에 없어요. 그래서 3백을 사용하기에는 되게 애매한 위치여가지고 지난 뉴질랜드 경기에서도 이상민이랑 정태욱이 나왔는데 정태욱 선수가 피지컬이 되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 우드한테 되게 말리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박지수 선수가 노련함이나 뭐 베테랑적인 모습으로 해서 좀 많이 보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프리미어리그는 프리미어리그더라고요. 뭐 와일드카드긴 하지만 확실히 박지수 선수가 김민재에 비해서는 뭐 임팩트도 떨어지고 뭐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쵸. 이제 사실 김민재 선수는 이제 저희 한국 팬들 모두가 이제 가장 기대하는 이제 수비수 중에 한 명이었었는데 이제 아쉽게도 이제 차출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참가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이번 선수들 중에서도 특히 2선에 정말 좋은 자원들이 많았잖아요. 저는 이제 2선 중에서도 제가 응원하는 선수들이 몇몇 있었는데 좀 뽑히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해도 다른 잘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근데 뭐 뽑히지 않은 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은 뭐 다들 알다시피 이승우나 백승우도 있고 뭐 오세훈이나 조규성 같은 전방에서 몸싸움을 해줄 만한 그런 공격수들도 뽑히지 않았는데 어제 뉴질랜드 경기를 보면서 뭐 세트피스를 준비를 할 거면은 오세훈이나 조규성 둘 중에 하나라도 뽑는 게 낫지 않았을까. 지금 라인업을 보면은 황의조를 제외하고는 센터포워드가 없어요. 뭐 포워드로 분류할 수 있는 자원이 권창훈, 송민규, 엄원상, 이동준 이렇게 돼 있는데 권창훈은 공미나 윙어, 엄원상은 뭐 무조건 특급 윙어, 송민규도 윙어, 이동준도 윙어거든요. 다들 달리기는 빠르지만 높이가 부족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제 뉴질랜드전을 보면은 뉴질랜드가 오세아니아 대륙이긴 하지만 체격이 유럽 선수들에 밀리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크면 컸지 뭐 크리스 우드나 뭐 윈스턴 리드 이런 선수들만 봐도 크면 컸지 절대 작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에게 황의조 선수 혼자서 되게 고전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서 이럴 거면은 오세훈을 뭐 뽑아서 오세훈 황의조 투톱을 세워서 오세훈이 약간 스크린 플레이를 해서 황의조한테 공간을 내주는 게 어땠나. 왜냐면 황의조 선수도 뭐 제공권이 뛰어난 선수는 아니거든요. 침투 능력이 좋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쵸. 이제 어제 경기는 뉴질랜드가 거의 수비를 주로 했었죠. 근데 이제 황의조 선수가 그 수비 안에 갇혀가지고 공도 제대로 못 잡고 혼자서 이제 너무 외롭게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 주변에 조금만이라도 조금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만 더 있었어도 이제 조금 공격이 조금 더 쉽게 됐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약간 교체 타이밍은 괜찮았는데 교체 자원이 좀 아쉬웠다고 생각을 하는 게 후반 10몇 분에 이제 송민규 선수랑 이동준 선수가 들어가는데 그 선수들이 대체해서 나온 게 권창훈이랑 이강인이었단 말이에요. 권창훈, 이강인 둘 다 패스 능력에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있고 뭐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송민규, 이동준 둘 다 그냥 침투, 뭐 뒷공간 노리고 황의조도 뒷공간 노리고 뭐 엄원상 대신에 동시에 들어왔던 이동경도 뒷공간 노려. 결국 이선자원을 포함한 공격 4명이 모두 뒷공간을 노리는 발빠른 자원인데 이들을 데리고 세트피스, 크로스 이런 플레이만 계속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결국에 뉴질랜드의 이 수비적인 전술에 우리나라가 말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쵸. 이제 아무래도 이제 뉴질랜드가 템백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이제 공격수에는 그 공격 쪽 3명만 나오고 이제 나머지는 거의 수비를 주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동준이나 송민규 선수 같이 나온 선수들을 보면은 이제 발빠른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발빠르고 뒷공간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인데 약간 잘못된 약간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잘못된 교체 선택이지 않았나 이런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이제 저는 이제 송민규, 이동준 좋지만 차라리 그런 이동경 선수를 저는 그 전에 프랑스전에도 보셨다시피 이제 그 이동경 선수의 그 시원시원한 중거리를 먼저 믿고 선발로 이동경 선수를 썼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는. 네, 뭐 이동경 선수도 드리블이 되게 좋았고 그때 프랑스전에도 볼 수 있듯이 직선적인 드리블이 되게 좋은 선수인데 뭐 엄원상 선수도 되게 좋거든요. 중간에 보면은 저희가 약간 아쉬웠던 게 가운데를 별로 거치지 않고 그냥 골키퍼나 수비에서 바로 측면으로 넘어가는 공격을 많이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원두재나 김동현의 활동적인 부분을 활용을 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원두재 선수도 조금 아쉬웠던 게 이제 한때 포스트 기성용이라는 이런 별명도 가지고 있었던 선수인데, 기성용의 플레이를 보면은 풀리지 않았을 때 본인이 끌고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패스 줄기 하나로 공격을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원두재 선수가 어제 플레이했던 모습을 보면은 백패스나 횡패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직선적인 패스 대신에. 그리고 직선적인 패스의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차라리 뭐 측면으로 이동을 해서 크로스를 올릴 거면 아까 말했듯이 뭐 오세훈이나 조규성을 뽑아서 그런 쪽으로, 아예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았나. 사실 어제 대한민국의 경기 전술은 모든 면에서 애매하지 않았나, 애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은 이제 수비적인 그런 이제 상대팀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저희가 공격수가 높이가 있는 공격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진짜 아몰랑 크로스를 올리는 것보다는 전방과 이선의 그 약간 수직 패스 앞으로 줬다가 다시 리턴 주면서 그 상대방 수비를 앞으로 끌거나 아니면 중거리 슈팅을 이용해서 수비를 끌고 나와서 공간을 만든 다음에 공격을 좀 더 플레이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약간 그런 부분이 살짝 아쉬웠습니다. 네, 뭐 어제 경기는 되게 아쉬웠지만 저는 김학범 감독이 충분히 감독적인 역량이 있어서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뉴질랜드전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다가올 온두라스랑 루마니아전에 뭐 완벽하게 대비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온두라스랑 루마니아 경기가 남아있는데, 뭐 온두라스 루마니아가 그렇게 강력한 팀은 아니지만 뭐 만만히 볼 상대는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난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온두라스를 만나서 8강에서 떨어진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보면은 뭐 결코 만만히 볼 상대는 아니고, 그리고 온두라스랑 루마니아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선수 2명을 한번 꼽아봤는데, 뭐 유명한 선수들은 아닌데 온두라스는 포르투갈 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호르헤 벨구체, 그리고 이제 레기나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리고베르토 리바스 선수가 있는데, 이 둘 중에서는 저는 리고베르토 리바스 선수가 좀 더 위협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선 어느 자원에서든지 활용을 할 수 있고 굉장히 발이 빠른 선수거든요. 뭐 주전으로서 활약을 한 건 아니지만 뭐 성인 무대에서 경험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정태욱이나 박지수나 이상민 이런 선수들이 전부 발이 빠른 게 아니기 때문에 발 빠른 자원들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온두라스를 만날 때는 이런 발이 빠른 이선 자원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 루마니아는 디종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알렉스 도브레랑 이제 세리에 비해 피사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마리우스 마린 선수를 뽑았는데요. 이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면은 그렇게 위협적인 모습은 들지 않는데, 이제 마리우스 마린 선수는 약간 플레이메이커 성향이 되게 짙어서 이제 알렉스 도브레 선수와의 합이 잘 맞으면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온두라스가 발이 정말 빠르다 했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저희 수비수 중에서 김재우 선수가 제가 알아본 바로는 100m를 11초 초반대에 뛴다고 해요. 그럼 진짜 굉장히 발 빠른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온두라스 전에는 이제 아마 김재우 선수가 잘
뒷공간을 잘 책임져 주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재우 선수를 센터백으로 세우고 뭐 리고브레투 리바스 선수가 아마 측면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 반대쪽에 있는 김진야 선수나 뭐 강윤성 선수 모두 활동량도 많고 발도 빠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뭐 온드라스 2선 자원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제 다른 나머지 두 경기도 정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저희가 어제 뉴질랜드 경기를 짐으로써 이제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는 게 이제 또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와야지 저희가 8강에 올라갈 수 있냐, 이거를 저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만 이제 정말 최악의 경우의 수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만 먼저 일단 한국은 2차전에서 거의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2차전에서 지면 무조건 조별예선 탈락이고요. 이제 비기면은 3차전에서 무조건 이기고 다른 팀의 결과를 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3차전에 그런 불안함과 무리를 안고 뛰기보다는 2차전에서 확실히 이겨서 그런 부담감을 줄이고 3차전에 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이제 2차전에서 만약에 한국과 온두라스가 이기면은 모든 팀이 다 승점이 3점으로 같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전에서 최대한 다득점으로 이겨서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한국과 뉴질랜드가 2차전에서 이기면 3차전에서 한국이 이기더라도 뉴질랜드와 루마니아의 경기에 따라서 다득점 원칙을 고려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남은 경기 두 경기 꼭 준비 잘해서 8강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올림픽의 우승 후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올림픽 우승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일단 도쿄에서 열리고 있는 만큼 홈팀인 일본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스페인이 멤버가 너무 좋아요. 이번에 거의 뭐 A 대표팀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스페인의 멤버도 되게 좋고, 브라질도 저번 경기에서 볼 수 있듯이 히샬리송을 필두로 다니엘 알베스도 있고 굉장히 이제 어린 선수들이 준비를 잘 해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일본이나 스페인, 브라질, 뭐 멕시코 한 요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원래는 브라질, 스페인이 원래 진짜 이름값도 있고 그 명단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두 팀이 승승장구할 것 같았는데 이번 1차전을 보니까 아직 1차전 뿐이긴 하지만 스페인보다는 브라질이 진짜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 날카로운 크로스가 이제 진짜 독일전에서 그 독일 수비수들이 반응도 못하고 히샬리송이 헤딩으로 연결하는 그런 장면들이 좀 몇 차례 있었는데 그게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A, B조랑 CD조에서는 브라질이 아마 결승 쪽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A, B조에서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홈팀인 만큼 일본이 정말 잘하는 패스 축구를 앞세워서 결승전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올림픽이 정식으로 시작한 만큼 축구 이외에도 우리나라 뭐 모든 종목에서 뭐 코로나 방역 수칙 굉장히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축구도 뉴질랜드한테 졌다고 너무 또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팬분들도 너무 욕만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니까 같이 응원하면서 마지막 남은 이제 온두라스랑 루마니아 경기 응원하면서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우리나라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선수들도 정말 열심히 잘 준비하셔서 좋은 성적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번 주 올림픽 특집으로 준비했던 축구 썰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올림픽 토너먼트가 라인업이 딱 발표가 될 텐데 그때 다시 한번 우리나라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가 8강에 진출했다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